당신의 비트코인은 안녕하십니까? 김경수의 크립토 투데이 라이브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정부가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따른 보완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이걸 굉장히 주의 깊게 잘 살펴보고 있는데 노동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여의도에 있는데 여의도 앞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금도 진을 치고 엄청 큰 스피커에서 지금 막 난리 났어요. 지금. 이 추운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날씨가 추워졌으니까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11월 19일 세계 경제지수 알아보겠습니다. 금은 1g당 54,666.75원으로 0.43% 내렸습니다. 달러화는 1,165.50으로 0.13% 하락했고요. 위안화는 166.11원으로 전날 대비 0.19%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2,160.69포인트로 전날 대비 0.07%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3,122.03포인트로 0.05%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8,549.94포인트로 전날 대비 0.11% 상승했고요. 비트코인 달러 가격은 8,311.27달러로 4.32% 하락해서 8,400달러가 무너졌습니다. 네, 8시 현재 지금 8,230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3% 정도 하락했고요. 다음은 글로벌 주요 소식입니다. 친암호화폐로 알려진 미 대선 후보 앤드류 양이 암호화폐 규제는 꼭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네, 양 후보자가 그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이 이미 경제 활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정부의 대응이 지금 굉장히 늦어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알리바바와 롤리 간의 광군절 제휴 기사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네, 알리바바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계약 업체 중에 한 곳이 하청업체를 고용을 했는데 그곳이 롤리와 연계된 마케팅 프로그램을 중개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알리바바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알리바바는 해당 하청업체와의 관계를 아이고 하청업체 안타까워. 남일이 같지가 않아. 그 롤리는 알리바바의 파트너십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선을 쫙 그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연금 수령자를 위한 성탄 보너스를 페트로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보너스니까 좋아해야 하는 걸까요? 좋아해야죠. 뭐든 주면 좋아해야죠. 네, 페트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베네수엘라 정부가 발행한 석유 기반의 국영 암호화폐인데요. 1페트로의 가격은 베네수엘라 석유 1배럴에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바 있습니다. 마두로 정부는 미국 경제 제재로 인해서 자국 통화인 볼리바르가 큰 폭으로 평가 절하되고 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자 페트로를 발행했는데요. 나라의 국가의 화폐가 이렇게 신뢰를 잃었을 때 이렇게 암호화폐가 좋은 방향으로 작동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인민은행이 미등록 현금으로 구매를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거래 단속을 강화하는 분위기네요. 네, 인민은행은 국가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것이라고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이를 감안해 봤을 때 이후에 향후 모든 현금 거래를 없애기 위한 초기 단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규제 프로그램은 범죄를 막는다는 미명하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공산국가라다 보니까 이런 걸 확실하게 밀어붙일 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정책이. 다음은 거래소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변화를 외면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이 총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은행도 저성장, 저물가, 환경외세 통화 정책 운용,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디지털 혁신에 따른 경제적인 어떤 구조적인 변화, 이런 새로운 도전 과제를 계속 맞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중앙은행으로서의 어떤 경쟁력이 약화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코인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루와 기술 협력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코인원이 싱가포르 소재의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루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과 관련된 기술적 부분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번 업무 협약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업계가 보다 혁신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국제적인 차원의 기술적 협력과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양사의 공통된 어떤 그런 니즈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오는 21일 2019 블록체인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합니다. 네, 블록체인과 관련된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을 예측해보고 또 블록체인 산업의
저변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마련된 행사인데요. 네. 국내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나 뭐 관련된 기업 관계자, 예비 창업자, 대학생 등 한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를 안 불렀네요. 네. 네, 갈게요. 네. 미국 네. 연준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무너지면 세계 금융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이례적인데요. 미 연준은 리브라와 테더를 포함한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결제 시스템에 비해서 더 빠르고 저렴하고 또 폭넓은 결제 수단으로서 어떤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이 단기간에 글로벌 시장에 빠르게 확산된다면 금융 안정성, 또 통화 정책,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또 밝혔네요. 다음은 거래소 소식입니다. 빗썸에서 아이콘 입출금을 일시 중단한다고 합니다. 네, 아이콘 재단 측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슈로 인해서 잠시 입출금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업비트에서 다이의 업그레이드 지원에 따른 입출금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이의 업그레이드 및 마이그레이션 진행으로 인해서 또 입출금을 지원을 일시 중단한다고 하네요. 캐셔레스트가 11월 18일로 예정되었던 서비스 점검 일정이 변경돼서 차후 일정을 안내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닥에서 비트코인 캐시 프로토콜 업데이트 완료로 입출금이 재개됐습니다. 네. 다음은 업계 소식입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ATM이 6,000대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럼 최다 보유 국가는 어딘가요? 야, 많이도 만들었네요. 네.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 비트코인 ATM의 4분의 3 이상이 북아메리카에 설치가 돼 있다고 하네요. 네. 유럽은 약 20%, 아시아는 2%에 불과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비트코인 가진 사람들이 굳이 편의점 가서 뭘 사 먹을 때 ATM 가서 돈을 찾지는 않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 사용되는지는 약간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여러 군데에 많이 확산되면 좋은 현상이겠죠. 네. 비트코인 거래량이 위축되면서 급격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8,000달러 선이 장기 바닥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뉴스 BTC는 비트코인의 상승 움직임이 단기 저항선인 8,880달러에서 강력한 매도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을 했네요. 어저께 얘기인데 정확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켄터린 클락도 최근 트윗에서 비트코인의 최근 가격 움직임은 거래량의 급격한 하락과 동시에 나타났고 약세 신호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아까 8,200달러 선에 지금 머물고 있고요. 세계 3대 암호화폐 스캠 원코인의 설립자가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금을 담보로 하는 캐럿 골드 코인도 사기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독일 연방금융감독청이 성명을 통해서 캐럿비트 재단이 독일에서 필요한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무허가 영업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다음은 블록체인 행사 소식입니다. 후오비 블록체인 커피하우스가 주최하는 첫 번째 블록체인 스타트업 데모데이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가장 빠른 비트코인 아침 방송 크립토투데이의 친절한 경수 씨 코너입니다. 네, 아침 일찍 전화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댓글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비트코인이 새벽에 굉장히 많이 큰 네.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과음을 했는데 그 와중에 또 사긴 샀어요, 또. 네. 네, 그게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어디까지가 바닥인지 오늘은 우리 네. 칸타님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 생각이에요.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하락선의 선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번 이 하락이 이어지는 선? 그걸 알면 이제 네네. 노스트라다무스고요. 사실 네.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렇죠. 네. 네. 그때 순간순간 내려가는 거 혹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반응을 빠르게 하는 게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고프다. 저는 내려가는 것보다 다시 언제 올라갈지가 더 궁금한데요. 저도요. 네. 궁금하지만 네.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여러 가지 저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비트코인이나 뭐 주식이나 다 똑같은데 이 가격이 언제 올라갈지 언제 내려갈지는 정말 예측을 못 해요. 그래서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차트를 분석을 하고 하는 건 확률이 높은 쪽에다 투자를 하는 것뿐이지 정확한 그 지점을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고수들도. 전화번호 어디 갔지?
칸타님. 왠지 칸타님은 아실 것 같아요. 네. 알 수도 있겠다. 네. 이분은 알 수 있죠. 우리 비트코인 유튜버 칸타님이고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매번 칸타님께 연락을 자주 드리는 것 같아요. 여기 있다. 댓글. 비트코인 거래량이 바닥인 이유는 미국 주식이 호황이라서 그런 거 아니? 네,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엊그저께 지금 미국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 때문에 네. 그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의 자금들이 많이 네. 안녕하세요. 대장님, 칸타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최홍철 칸타 유튜버님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립토 투데이의 도율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 일찍 죄송합니다. 어저께 비트코인이 많이 급락을 새벽에 했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장기로 봤을 때, 중단기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좀 칸타님의 어떤 의견을 좀 들어보고자 연락을 드렸어요. 비트코인, 지금 뭐 저번에- 네, 비트코인이 지금 일본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하락했다가 10월 말에 잠깐 단기적으로 상승했는데 어쨌든 하락 추세로 전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니 이게 이제 저번에도 이제 얘기했던 거랑 같게 네, 지금 저는 대응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어차피 장기적으로 한 6월부터 하락이 시작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때 이후로 계속 저점이랑 고점이랑 계속 낮아지는 그런 추세거든요. 하락 채널 타고 있거든요. 아, 이게 계속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올라가더라도 다시 그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네.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그런 추세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7,800달러나 이런 데 이제 지지선이 있기는 해요. 7,800달러. 네, 7,800에서 그리고 또 그 밑으로는 6,800까지 있는데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들고 있어요. 아니 현재 보유하고 계신 코인들이 있으신 거고요. 네, 비트코인 기준으로요. 네, 비트코인. 기준으로. 네, 그래서 대응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해서 일단 6,000달러대에서 매수를 하면은 네. 일단 나중에 또 반등을 했을 때 저는 다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6,000달러의 추가 매수를 그러니까 물타기를 할 그 현금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저는 그렇게 대응을 하려고 계속 이제 저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네네.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6,000달러를 무조건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하락 채널 계속 탔을 때 네. 이제 최악의 경우에 한 6,000달러 정도까지 가면은 어차피 반등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 흐름에서 어쨌든 6,000달러까지 하락을 할 경우 거기에서 어떤 지지선이 형성이 될 거고 거기에서 반등을 하게 되면 조금 상승장이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단기적으로. 상승장이라기보다는 네. 이게 상승장으로 전환될지 아니면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하락 채널을 타고 있는데 그 하락 채널에 어차피 저점이 6,000달러 부근이거든요. 지금 시점으로 얘기해서요. 한 올해 말까지 아니면 1월까지 정도 기준으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네. 네네네. 이제 뭐 그냥 차트적으로 봤을 때 얘기하는 거지만 네. 근데 어차피 그 정도쯤 대응을 하면은 장기적으로 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오면은 저는 매수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무조건 6,000달러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네네네. 이제 코인을 많이 아예 없으시거나 좀 대응을 좀 빨리 하실 분들은 사실 뭐 7,000달러 때부터 매수를 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네. 어쨌든 간에 저는 코인이 있기 때문에 뭐 6,000달러를 얘기한다는 거지 6,000달러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칸타님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어제 소장님께서는 술을 드시고도 그 새벽에 비트코인을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칸타님도 어제 하락을 했을 그 당시에 혹시 구매를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구매를 안 했어요. 네. 네, 이게 네. 단타를 하기 정말 어려운 시점이에요. 음. 아시겠지만 네. 네, 네. 단타를 하면요 이게 계속 고점도 낮아지고 천천히 하락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네,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이거. 네, 근데 이건 투자 성향의 네, 차이인데요. 그렇죠. 네. 칸타님 같은 경우에는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아. 굉장히 뭐 돌부처 같은 남자인데 네. 저는 이제 3%, 2%에서 3% 정도 급락한 경우에는 네. 무조건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고 1, 2%를 보고 판매를 하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럼 현재 장기 초단기로 보시는 거예요. 네네네. 완전히 그 초단타. 네. 그럼 장기 구매를 하신 분들께는 네. 어느 정도 선까지는 기다려야 될까요? 그게 현재 12월 말 정도까지일까요? 12월 말 정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네. 이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뭐 저항이 점점 낮아질 한 9,000달러나 뭐 이 정도의 좀 강한 저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넘어서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12월 말까지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녹차밭님께서 이야기하신 건데 비트코인 거래량이 바닥인 이유가 미국 주식이 지금 호황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떠세요? 그런 면도 저도 조금 있다 생각해요. 요즘 저도 미국 주식 하시죠. 저도 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 비트코인에 투자할 돈이 일로 가니까 네, 어쨌든 네. 뭐 칸타님 같은 경우에도 엄청 부자인데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미국 주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 거래량이 사실상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단타하기 정말 안 좋다 보니까 네. 사람들한테 좀 외면받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비트파이넥스에서 그 그래프를 보면 두빈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매년 1월에 하락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매년 1월에요? 네. 매년 1월에? 지금 매년 1월에 맞아요. 2018년에도 2018년 초에도 하락을 그러네. 했었고 그리고 2017년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네네. 이게 어떤 외부적인 요소에 따른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년 1월에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면 지금 12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00달러라는 어떤 저항선에 부딪힐 거고 그 저항선을 뚫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1월에 또 하락이 있다고 하면 현재가 또 저점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건 뭐 매번 바뀌겠지만. 그렇죠. 저는 현재 저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오. 현재 저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면요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저는 대응하지 않을 거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1월에 이제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물론 이게 지금 패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만 네. 1월에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은 네. 과거처럼 비슷한 패턴으로 유지가 된다면은 1월에 하락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1, 2월 달 지나면서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초단타를 치는 이유죠. 이게 패닉들을 유도를 했었어요. 네. 네,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패턴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은 네. 이게 또 진짜 급락을 하고 나서 또 할 거기 때문에 네네. 대응하기 있어서도 쉽지가 않아요. 정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사람만이 저는 이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네. 항상 근데 우리가 지금 2년 반 거의 3년 가까이 보고 있잖아요. 칸타님이랑 저랑. 그렇죠. 근데 항상 그런 대응을 되게 침착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100% 무조건 소진해서 이 시장에 투입하지 않고 계속 이걸 분산하고 나누고 분할하고 기다리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투자에서 승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손해보기 조금 힘들어요.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나면은 네. 정리를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쵸. 근데 이게 네. 언제 진짜 큰 상승, 모든 분들이 이제 바라고 계신 큰 상승이 언젠가는 저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단기간에 오기 쉽지 않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는 저도 그죠? 근데 이제 길게 보면은 네. 언젠가 그렇게 큰 상승이 올 거라고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항상 빼놓고 있어요. 그렇게 네. 대응을 하면 사실 하락을 할 때도 그러면 같이 기도하면서 이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칸타 감사합니다. 최용철 님이셨고요. 크립토 투데이. 네, 안녕.